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부동산 이정영 대표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발표된 그 대책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알아보고 그에 대해서 총평을 한 다음에 부동산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죠. 규제 지역을 추가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자 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갭 투자를 막고 또 강력한 대책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투기 과열 지역하고 조정 지역을 이렇게 확대한 거죠. 확대해서 지금 이제 지정된 것들을 피해서 계속 풍선 효과로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아파트가 뛰었어요. 심지어는 제가 낙성대역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프로지오 지은 지 10년이 안 된 아파트예요. 30평대가 8억대였어요. 8억. 근데 그 다음날 가니 8억 2천. 또 그 다음날 가니 8억 4천. 그 다음에 또 8억 5천 급상승하더라고. 와, 이거 뭐 하는 것이야 이러면서 정말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첫 번째 대책인데, 조정지역은 이미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이고 또 대전, 청주까지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가 성남, 수정구, 수원, 안산, 구리, 군포, 어항, 용인, 또 화성, 대전 등까지 추가 지정이 되는데, 또 이것 때문에 다음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가 또 가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된 곳이 어디냐면 삼성 마이스 산업 영동대로 개발했거든요. 그 일대 단데 허가를 받아서 이제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주거용 토지일 경우는 실거주자만 하고 임대나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주택 수요 조사를 강화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확대하고 그 정빙서를 또 강화를 해요. 지금 현행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 과열 지구 조정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그렇게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미만의 저가 주택이 이렇게 막 뛰게 됐고, 또 그 자금 출처 조사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가 주택까지도 투기 수요 증거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하여튼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는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제출할 때 정립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 증여가 있다, 또 대출 규정에 위반했다, 의심 거래가 있다 이러면 집중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까지 이제 강화를 하는 거죠. 2020년 9월경에 이게 시행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대출 규제는 전입하고 처분 요건을 강화해요. 무주택자는 조정지역 내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로 전입을 해야 돼요. 무주택자인 주택 하나를 가진 사람도 동일해요. 6개월 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뭐 전세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다음에 들어갈 때 갭 투자를 해서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이제 용납을 안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나는 3억을 전세는 2억에 들어가면서 내 돈이 있잖아. 내 돈인데 대출을 좀 많이 받는 거야.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사게 되면 이 전세 대출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기업하는 경우 허그 전세 대출 보증 항도를 4억에서 2억으로 축소해요. 전세를 들어갔는데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전세를 들어갔다는 이유로 집을 못 사는 줄 알았거든. 내가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건 관계없어요. 전세 대출 없이 갭 투자는 막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을 부과해가지고 주택 구입을 해서 보금자리론을 사용했다, 그걸 받았다면 3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돼요. 현재는 보금자리론을 대출 받아서 꼭 전입해야 된다는 건 없었거든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해버려요. 7월 1일부터 보금자리 신청부부터 이게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 보면 안전진단을 강화해서 이번에 목동 일단인가 그 하루 사이에 뭐 일주일 사이에 몇 억씩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안전진단 통과되고 재건축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했어요. 이번 이때까지 안전진단은 시군구에서 했거든요. 이거를 시도로 변경을 했어. 그렇게 한 이유는 구청장은 표심을 위해서 해줘야 되지만 시도지사는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는 관리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또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역시 적용 시기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데 2차 안전진단 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책임성을 제고해서 분야별로 다 틀리게 해서 점수로 아마 서로 모르게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하거든요. 수도권 투기 과열 지구의 재건축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저 올림픽 저게 무슨 아파트더라? 갑자기 그러고 나니까 한 5천만 원 떨어졌대요. 이게 2년을 구조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또 더 중요한 거는 재건축 부담금을 본격 징수를 하겠다는 거죠.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이 시뮬레이션을 보면 조합원 1인당 강남 5개 단지의 평균 4억 4천만 원에서부터 5억 2천이래요. 최고가 6억 3천에서 7억 천, 최저가 2억 천에서 2억 3천인데 초과 이익 환수를 이제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2층 정도, 3층 규모가 뭐 15층, 20층 올라간다면은 이 토지의 비례율이라든지 권리가액이 엄청 높아지거든. 처음부터 이게 이제 받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나중에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6개월 내에 전입해야 되잖아요. 만약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대출을 받았다 하면 이 집을 팔고라도 그 집을 들어가야 돼, 6개월 내로. 그 부분이 이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그 힘든 시간이 있을 거라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다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또 이제 보완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실소유자가 배를 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매매를 안 하고 아마도 전세를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상승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대출 없이 갭 투자의 길은 열려 있잖아요.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제 막을 길이 없는 거고, 돈이 엄청 풀려있는 이것들을 갈 곳이 없잖아. 돈이 갈 곳.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이제 가치 조정 대상 지역 또는 투기 과열 지역을 하면 경기도로 갈 이유가 없지.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주택 거래량이 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주택 서민의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가라는 그 개선 방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오늘 내용이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쭉 경기가 안 좋거든요. 지금 계속 돈을 이렇게 발행하잖아요. 그죠? 그 돈이 너무 많은 거지. 동선 자금이 많고. 실제 이 돈이 갈 곳이 없는 거야, 지금. 네, 그러다 보면 또 장기 특별 공제 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끝나기 전에 갭 투자로 가지 않겠나는 그런 것도 조심스럽게 한번 짚어보고, 기준시가가 낮은 재개발 물건, 그러된 보유세를 이제 부담이 낮으니까 그런 쪽으로 또 흘러가거나 개발 예상 지역의 대체주택 같은 쪽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6.17 대책을 보면서 미렌 버핏 알죠? 그분이 투자의 기재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이라고 그리 말했거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 이렇게 투자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갭 투자해서 그냥. 그게 또 맞아 떨어졌던 게 사실 맞거든요. 이렇게 뛸 때 정부가 이렇게라도 잡아야 된다는 걸 현장에 있으면 느껴진 거예요, 사실은. 좀 유연한 사고를 가져서 이때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 그냥 오로지 갭 투자, 이 아파트에만 목숨 걸지 말고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져서 부동산 투자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질까요? 정말 국민의 그 사고가 변화가 돼야 되지 정부가 이러한 대책으로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 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돼요. 정말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생각하는 것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긴 시간 좀 딱딱한 내용인데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안녕.